자꾸 힘이 빠진다, 뭐 그런 것도 비골건 탈구의 하나의 증상이고,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힘줄이 들락날락 한다, 비골건이 자꾸 뒤에서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비골건 탈구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, 적어도 한 6주에서 뭐 한 3달 뭐 등등등 그 정도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빠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예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발목을 주제로 다시 돌아왔어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비골건 탈구. 비골건은 발을 앞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릴 때 중요한 그런 힘줄이에요. 예전에 제가 이제 비골신경 마비에서 했던 그 비골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비골건, 비골신경 마비가 있을 때 발이 자꾸 이렇게 처지니까 걸려가지고 자꾸 넘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힘줄 이전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, 이제 비골건이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비골건은 되게 비골이라는 바깥쪽 복숭아뼈 있잖아요.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 쪽으로 내려오거든요. 복숭아뼈 뒤로 해서 발 쪽으로 내려오는데, 그게 원래는 복숭아뼈의 제일 끝털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. 그게 있어야지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는데, 가끔 그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힘줄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온 데서 비골건 탈구라고 해요. 그거는 되게 이제 어떨 때 비골건 탈구가 생기냐, 되게 삘 때예요. 삘 때 발목이 뚝 접질렸을 때. 아니, 발목이 접질렸는데 인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힘줄이 삐져나와. 실제로 그래요. 물론 발목 접질렸을 때 인대가 같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인대 파열과 비골건 탈구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, 인대는 다행히 안 다쳤는데 비골건만 이렇게 탈구가 되기도 해요. 비골건이 아까 제가 복숭아뼈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. 복숭아뼈 뒤에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, 이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막이 있어요. 비골건에 그 힘줄을 덮고 있는 비골지대라는 막이 있는데, 힘줄이 툭 하면서 그 비골지대를 치고 이 비골지대가 떨어지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좀 삐져 나오는 거예요.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비골지대 파열이 돼서 비골건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뭐 비수술을 해볼 수 있죠. 그 비골지대만 잘 붙여 놓으면 뭐 잘 붙으면 안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때는 이제 일단 깁스 해볼 수 있어요.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맨 처음에 비골 탈구를 이렇게 병원 가지 않고선 정확하게 환자분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. 삐끗했는데 뭔가 뚝 하고 이제 뭔가 끊어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, 뭐 되게 이제 탈구됐다 다시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원래는 발목을 삐면은 발목 그 앞쪽에 인대 쪽이 아파야 되는데, 인대 쪽은 그렇게 안 아프고 오히려 복숭아뼈 뒤쪽이 아파요. 그럴 때 복숭아뼈 뒤쪽이 아프다, 내가 발을 뺐는데 복숭아뼈 뒤쪽이 아프다, 그거는 비골지대 내지는 비골지대 파열, 그런 거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되게 좀 한번 주의 깊게, 만약에 이상하다, 발목이 뼈는데 왜 자꾸 뒤가 아프지? 그럴 때는 비골지대 파열일 수도 있다. 좀 주의가 필요하죠. 자, 이제 비골지대 파열인지 몰랐어. 비골건 탈구가 됐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내가 몰랐어. 금방 또 통증이 좀 어느 정도 뭐 한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가라앉아서 내가 걸어 다니다가 뭔가 힘을 딱 주려고 하는데 까치발하면서 이렇게 힘을 딱 줬는데 갑자기 뚝 하면서 힘이 탁 풀려요. 탁 풀려서 풀썩. 이거 뭐지? 뭔가 이렇게 빠졌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, 내가 까치발 할 때 뭔가 힘이 툭 풀리면서 발목이 딱 꺾여. 보니까 뭔가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바로 비골건 탈구예요. 비골건이 이제 발목을 바깥쪽 위쪽으로 이렇게 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, 이제 발로 디딜 때 잡아 당기면서 발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툭 꺾여요. 그 다음에 뭔가 삐는 거를 바로 잡을 때, 그때도 이제 비골건이 탁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걸 여기서 비골건이 잡아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잘 못해요. 자꾸 힘이 빠진다, 뭐 그런 것도 비골건 탈구의 하나의 증상이고,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힘줄이 들락날락 한다, 비골건이 자꾸 뒤에서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비골건 탈구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, 적어도 한 6주에서 뭐 한 3달 뭐 등등등 그 정도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빠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 비골건 탈구를 잘 진단했다 그러면 비수술로도 붙을 수도 있어요. 깁스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비골지대가 그냥 제자리에서 붙으면 그냥 안 빠질 테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됐어. 비골건이 자꾸 빠져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,
비골 지대 자체가 이렇게 들리면서 비골 바깥쪽으로 이게 슈도 파우치로 해서 가성 공간이 생겨요. 원래 비골 힘줄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 이게 뼈 바깥쪽으로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들락날락이 너무 쉽게 되는 거죠. 근데 뼈 자체가 비골이 원래 이렇게 비골의 뒷면은 약간 평평 내지는 약간 오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볼록할 수도 있어요. 비골 그 후면이 볼록한 사람은 더 이렇게 쉽게 힘줄이 좀 미끄러지겠죠. 오목한 사람은 이제 잘 안 빠질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이게 막힐 테니까. 볼록한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쉽게 좀 미끄러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고요. 근육이 되게 좀 아래쪽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비골 구 있는 데까지도 근육이 좀 많이 자라 내려오면 뭐 힘을 줄 때 뭐 그런 그 근육도 약간 부푸니까 순간적으로 근육이 부풀면서 확 압력이 좀 가해지면서 또 빠질 수도 있고. 그래서 되게 비골건 탈구 있으신 분들 보면은 근육이 상당히 좀 아래쪽까지 비골건의 아래쪽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게 비골 후면이 약간 볼록하게 오목하지 않고 볼록하게 돼서 쉽게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경우도 있어요. 안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힘을 확 주게 되면 비골 지대가 툭 끊어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골 뼈가 이렇게 볼록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근육이 아래로 자라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. 근데 그런 경향은 좀 있다.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. 오늘 수술한 사람은 이제 25세 남자 환자분이에요. 이분은 이제 축구를 좀 자주 차시는 이제 선수는 아니고 축구를 좀 이렇게 빡세게 조기 축구에도 하고 주말마다 축구 몇 시간씩 차고 하여튼 열심히 축구하는 분인데 한 6개월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비골건 탈구가 생겼는데 자꾸 이제 빠진대요. 이제 힘이 좀 잘 안 들어가. 축구할 때도 딱 차고 나가려고 하면 뚝 하면서 발목에 힘이 딱 빠지니까 이제 달리기 하기도 좀 불편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뭔가 힘을 딱 주면 또 비골건이 툭 빠졌다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좀 이렇게 접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. 엑스레이 이제 찍어 봐야죠. 혹시라도 뼈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. 이제 정면 사진은 크게 이상이 없고 뭐 측면 사진도 괜찮고 발목 관절은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. 그래서 엑스레이는 뭐 괜찮네요. 근데 보니까 비골건이 자꾸 빠지는 게 눈에 보여요. 뚝뚝뚝 하면서 들락날락 MRI 한번 찍어봅시다. 비골 지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비골 그 뒷면 비골 구도 볼록한지 평평한지 오목한지 일단 뭐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일단 MRI 찍어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발목 관절 안에는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발목 관절 안에 여기 연골들은 뭐 다 괜찮아요. 연골이 다친 건 아니니까.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게 자꾸 좀 비골건이 들락날락하면 처음에는 그냥 탈구만 있지만 가끔 이제 비골건이 자꾸 뼈에 이렇게 갈리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비골건 파열이 없나 이제 확인을 해보죠. 까맣게 비골건은 괜찮네. 뭐 특별하게 파열이 있는 건 아니구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대도 봐야죠. 안쪽 인대 내측에 삼각인대도 뭐 크게 이상이 없고 바깥쪽에 종비인데도 괜찮고. 자 이제 비골 구를 한번 봐야 돼요. 보면 이게 쫙 잘 미끄러지게 생겼어. 오목하거나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사선으로 좀 미끄러지게 생겼고 장비골건하고 여기 단비골건하고 두 개가 있는데 안에 허옇게 좀 물도 좀 차 있고 비골건은 아까 파열은 없었으니까 힘줄 자체는 깨끗하다. 이 사진에서 보면은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는 데가 이제 그 비골 힘줄 집인데 다 이게 염증 때문에 물 차 있는 거예요.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 비골뼈에 요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.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골건이 자꾸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가성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. 원래는 없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으로 자꾸 비골건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비골건이 요 사이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뼈에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 요 까만 비골건이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. 저렇게 돼 있으면 저거 당연히 이렇게 주사나 약으로 해결이 되나요? 물리치료? 안 돼요. 이게 이미 공간이 이미 생겨버린 거는 저걸 이렇게 딱 막아주지 않고서는 저 힘줄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어디 뭐 무슨 뭐 제 모 카페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그런 데서 만성적인 비골건 탈구를 뭐 이렇게 주사나 뭐 재활이나 뭐 운동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. 이거는 이미
그 비골건 자체가 저렇게 가성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를 없애주지 않고서는 절로 빠지는 비골건을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MRI 찍어보면 이거는 뭐 도저히 저 공간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제 비골건 탈구를 막을 수가 없구나.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비골 후면이 사선으로 이렇게 쉽게 좀 빠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저거는 뭐 힘줄 자체도 이게 힘줄이 이렇게 딱 미끄러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뭔가 좀 갈아서 뼈 자체를 살짝 오목하게 해야 이게 좀 쉽게 안 빠지지.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빠지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좀 잘 안 빠지게 그런 식으로 이제 뼈도 조금 성형이 좀 필요하겠다. 저게 평평하거나 살짝 오목한 사람은 굳이 뭐 뼈를 성형할 필요는 없죠. 그냥 그대로 해서 이제 비골지대만 원래 위치에다 갖다 꼬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비골건 탈구가 뼈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좀 빠지게 생겼어. 비골 뒤 후면이 가성 공간도 있지만 이 비골 후면도 너무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빠지게 그렇게 생겼다. 자, 요거 보시면 이게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비골건이 있는데요. 보면은 요쪽에 이렇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좀 있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복숭아뼈가 있겠고, 비골건이 이렇게 좀 잘 만져지죠, 후면에. 근데 이거를 밀어보면 이렇게 빠져요.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거 보이시죠? 이게 그냥 손으로 살짝 밀었을 텐데 쑥쑥 빠져. 이런 상태 같으면은 그냥 본인이 살짝만 힘주면 비골건이 툭 하고 빠지면서 발목에 힘이 딱 풀려요. 그래서 야, 이게 손으로 살짝만 밀었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심하다. 그러면 이제 그 절개를 하죠. 아까 그 비골 지대를 좀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제 비골건이 이렇게 좀 보여요. 요거를 살짝만 밀면 아래로 쑥 빠져요.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성 공간이거든요. 원래는 없어야 되는 공간. 이게 원래 뼈하고 여기 있는 그 살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게 뼈하고 살하고 이제 벌어져 있어서 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힘줄이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제 위치에 이렇게 좀 있는데 이 힘줄을 살짝만 밀어보면 이렇게 툭 하고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좀 빠진 게 좀 보이시죠? 예, 그래서 보면은 괜찮았다가 빠졌다, 괜찮았다 빠졌다,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가성 공간 속 안에서. 예. 저 가성 공간을 막아주고, 그 다음에 아까 사선으로 돼가지고 약간 볼록하게 힘줄이 좀 잘 늘어나 빠질 수 있게 있는 그런 비골구를 약간 오목하게 쉽게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하는 거예요. 이중 잠금 장치를.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골구가 보면 볼록해요.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힘줄이 좀 잘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생겨 있죠. 이런 경우에 이제 저걸 어떻게 오목하게 좀 만들어 주느냐,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볼록한 그 비골,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볼록하게 생겼잖아요. 힘줄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가 있는데, 이 볼록한 데를 속 안에서 뼈를 좀 갈아내요. 드릴 같은 거로 갈아내고 여기를 이렇게 탁탁탁 쳐.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이 속이 비니까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또 하나는 볼록한 그 비골의 후면을 일부 얇게 종이포처럼 뜨듯이 이런 식으로 떠내고 여기를 갈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꼬매는 거예요. 이게 속 안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탁탁탁 친다?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비골이 뼈 자체는 작은데 되게 좀 두꺼운 뼈니까 이 뼈의 표면 쪽에 있는 코티칼분이라고 그래서 그 딱딱한 뼈는 되게 두껍거든요. 이게 웬만큼 갈아내지 않고서 이게 쳐가지고 오목하게 되지가 않아요. 사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실제적인 뭐 그런 뭐 논문 내용들은 있지만, 이게 실전에서 들어가서 해보면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아래쪽 뼈를 거의 다 갈아내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고,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갈아내면 이제 좀 뼈가 좀 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. 뼈에 이렇게 표면을 볼 수 없이 그냥 요 아래를 간다는 게 얼만큼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좀 어렵고, 오히려 또 이 비골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연골 같은 그런 매끄러운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, 바로 뼈가 아니라 뼈 위에 이제 매끄러운 그런 연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해요. 이 비골을 얇게 포를 떠서 이렇게 꺾어서 연 다음에 아래에 있는 뼈를 충분히 눈으로 보고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아래로 다시 뼈에다 갖다 끌어당겨서 꼬매는 식으로 하는데, 그러면 이제
확실하게 내가 얼마만큼 뼈를 좀 절제를 하고 모양을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확실해야 결과가 좋거든요. 예.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비골이 지나가는 그 뼈 있는 그 부위를 얇게 이렇게 좀 칠라고 이렇게 좀 금을 좀 내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얇게 포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. 위로 이렇게 좀 들어 올린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비골이 지나다니는 그 그루브의 아래쪽 이제 뼈 있는데요. 저 까만 부위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좀 긁어내는 거죠. 예. 아까 이제 그 긁어내고 나서 이 비골구가 지나다니는 매끄러운 이 섬유질, 그 연골 같은 그런 부분을 이 뼈 쪽에다 꼬매려고 이렇게 지금 보면 실이 이렇게 좀 연결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다가 이제 그 끌어 당겨서 꼬매는 거죠.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끌어 당겨서 꼬맬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막이, 이 방벽이 생기는 거죠. 비골건이 쉽게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한 5mm 정도는 방벽을 좀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.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골 지대를 그 방벽이 있는 그 아래쪽에 지금 그 비골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꼬매놨으면 여기하고 요 방벽 요 사이로 비골 지대를 또 심어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골 지대가 이렇게 아래에서 잡고 있으니까 비골이 쉽게 빠지지 않고 비골건이, 그 다음에 빠지려고 하더라도 또 2차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또 장벽이 있으니까 일단은 비골 지대에 막이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옆에 비골 뼈의 장벽이 이중으로 그런 식으로 탈구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잡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거의 한 4, 5mm 정도, 이거는 이미 비골 지대를 꼬매 놓고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보는 거니까 그 비골 지대만큼 빼야죠. 그래야지 이제 얼마만큼 깠는지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5mm 정도 돼요. 비골 지대 한 2mm 정도 되니까 두께가 지금 한 3mm 정도 이렇게 쏙 안으로 좀 작아 들어가 있는 거 보이는데 충분히 이렇게 5mm 정도는 이제 아래로 좀 가라앉게 그런 식으로 뼈를 좀 까낸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비골 지대까지 확실하게 다 꼬매 놓으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비골건을 탈구를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. 절대 안 빠져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보면 수술 전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비골이 쉽게 좀 빠질 수 있게 좀 돼 있었던 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옆에서 사진을 보면은 거의 한 5mm 가까이 그 뼈를 좀 이렇게 까낸 부위가 4.9mm라고 써 있는데 그 정도 이제 아래로 깊이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오늘은 비골건 탈구의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어요. 1차적인 거, 그러니까 비골 뼈의 모양 자체가 괜찮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골 지대만 원래 위치에다 당겨서 꼬매는 간단한 방법으로 비골건 탈구를 당연히 막을 수가 있죠. 만약에 지금 요 환자분처럼 비골이 쉽게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그런 뼈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, 선천적으로 좀 비골건 탈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뼈를 조금 좀 파서 하는 비골구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골 지대를 그 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중으로 탈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골 탈구의 재발 방지법이 있다. 아직까지는 요렇게 수술해 가지고 한 번도 재발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뭐 많이 절개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한 3cm 정도? 그 정도 절개하거든요.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끝나는 수술이니까. 물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비골건 탈구가 있으면서 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골건 탈구 수술을 하면서 인대도 끌어당겨서 봉합해주는 변형 프로스트론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고 뭐 대략 한 4주 정도, 그 정도 반깁스하고 좀 조심하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이 그냥 금방 걸어다니고, 운동도 뭐 대략 한 3달 정도, 2달만 3달 정도면 어느 정도 운동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골건 탈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았어요. 오늘 좀 좋은 그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는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항상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그런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